안녕하세요. 취미로 컨트의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산 배분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주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자산을 사서 그 손해를 좀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이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애독하고 있는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이 채널의 348번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재밌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핵심만 말하면은 이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포트폴리오 비중인데요. 이거는 주식, 채권, 금, 현금에 각각 25%의 자금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 하시면은 4등분을 해서 25만 원은 주식에, 25만 원은 채권에, 25만 원은 금에, 25만 원은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계좌를 딱 열어봅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딱 열어봐서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자산의 20%가 올라서 12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찾은 다음에 120만 원을 다시 4등분 합니다. 그러면 30만 원씩 되겠죠. 그러면 또 30만 원을 주식에, 30만 원을 채권에, 30만 원을 금에, 그리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그냥 또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1년 후에 또 계좌를 열어봐서 그게 150만 원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가서 90만 원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됐든 다시 그 돈을 찾아서 4등분을 한 다음에 또 각각 주식, 채권, 금, 현금에 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그걸 찾을 필요는 없겠죠. 다 매도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주식에서 더 많이 벌었다 그러면 주식에 있는 차익만큼 매도한 다음에 다른 자산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을 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전략으로는 구현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트레이딩 뷰 전략 테스트로는 한 번에 한 종목밖에는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략으로는 구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지표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결과가 짧습니다. 2015년, 14년부터 결과이기 때문에 좀 짧아요. 왜냐하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그 ETF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 ETF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더 오래 됐더라도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이 날짜만큼밖에는 제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VTI를 썼고요. 채권에는 TLT, 그리고 금에는 GLD라는 ETF를 썼습니다. 여기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VTI, 주식은 VTI, 그리고 채권은 TLT, 그리고 금은 이 메인 차트인 GLD입니다. 근데 메인 차트를 왜 GLD로 놨냐면은 이 GLD가 이 세 개 중에 가장 짧아요. 짧기 때문에 짧은 애로 다른 애들을 맞춰야지 세 가지 값이 모두 존재하는 GLD를 메인 차트로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이렇게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한 결과를 표현해봤습니다. 그 속성창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주식 비중, 채권 비중, 금 비중, 현금 비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시 인터레스트 퍼 캔들은 이제 캔들당 이 현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년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 정도 예금 이자가 있다 그렇게 본 거죠.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시려면은 이걸 그냥 0으로 하면 됩니다. 0으로 하면 값이 아주 조금이라도 이제 바뀔 겁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 단위로 하신다 그러면은 1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차이가 나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월 단위에서 이 예금이자를 적용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1%를 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1년 이자이기 때문에 월 기준에서는 0.1% 그 정도 주셔야지 현실적인 결과가 나오고요. 그 예금이자를 월 1%다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잘못 보고 이대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시간대하고 이 예금이자를 적용하실 분들은 그것을 잘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1년에 한번 뭐 리밸런싱을 한다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대1 대1 비중으로 이렇게 구성하면은 이게 연구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주식이나 뭐 채권에 어떤 종목을 선정하실 건지에 따라서 또 수익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종목이나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주식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 기준으로 하실 거면은 뭐 코스피 그 ETF가 있겠죠. 뭐 아리랑 코스피 그게 이제 코스피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그 유일한 종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뭐 코스피 100, 뭐 코스피 200 이런 식으로 100종목, 200종목을 선정해서 가져가는데 뭐 그것도 선택할 수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채권은 뭐 단기, 중기, 장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수익률을 기대하시면은 아무래도 장기채 쪽으로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단기랑 장기랑 반반씩 섞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금 현물에 투자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금 ETF에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그냥 예금 통장 가지고 있거나 주식 계좌에 넣어 놓으면은 그게 이자가 붙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1대1대1로 하지 않고 뭐 주식에 몰빵했거나 금에 몰빵했거나 채권에 몰빵한 그런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지울게요.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얘를 키워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표 옆에 수치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2004년에는 주식채권, 금, 현금이 각각 25씩 되는 겁니다. 총량을 100으로 보고 뭐 100만원이라고 보면 계산이 쉽겠죠. 100만원을 가지고 25만원씩 나눈 결과고요. 이제 1년 후에 보니까 주식은 26만원이 돼 있고 채권은 25만 9천원이 돼 있고 금은 29만원이 돼 있고 현금은 그냥 뭐 25만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연도에는 모든 자산이 손해를 보지 않고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106만 5천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년도 이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은 분산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를 보니까 전체적인 합계가 올랐습니다, 다. 근데 채권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수치를 보면은 채권은 떨어졌지만 주식하고 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하고 2008년 사이에는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주식이에요. 주식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손해가 났죠. 근데 반면에 채권이 올라가면서 그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상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도 약간 떨어졌네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총 자산은 좀 몇 년간 또 올랐어요. 그리고 길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각각 자산에 대한 그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변동폭은 있지만 우상향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하지 않고 주식에만 100% 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밑에 애들은 헷갈리니까 잠깐 이렇게 감춰 놓겠습니다. 네, 감춰 놓더라도 이 라벨은 안 감춰지더라고요. 이제 라벨을 감추면은 다 다른 것들도 감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자, 또 다른 연구 포트폴리오를 하나 갖고 와서 이번에는 이제 주식에 몰빵을 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을 다 0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위에 애들을 없애면은 이것이 주식에 이제 100%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위에 겹친 다음에 모든 스케일 하나로 머지 오른쪽에 해주시면은 이제 같은 스케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주식에 100% 했을 때의 결과예요. 지금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자, 이 수치를, 여기 수치를 보시면 돼요. 주식에 몰빵했을 때는 100만원이 233만원이 됐고,
연구 포트폴리오로 분산했을 때는 239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변동폭을 보시면은 이때 주식에 100% 들어가 있었으면은 엄청 원금보다 더 깨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엄청 괴로웠겠죠. 그 이후로는 뭐 잘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때가 이제 2007년, 2008년인 걸로 봐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주식에 몰빵하나 아니면 연구 포트폴리오로 분산하나, 지금에 와서는 뭐 별반 다를 게 없지만, 만약에 분산했다면 이렇게 주식이 깨질 때 그 고통을 잠시 좀 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제 2015년경까지 한 7, 8년 동안은 이 연구 포트폴리오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채권에 몰빵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을 0으로 놓고 채권을 1로 놓고 다른 거 0으로 놓으면 되겠죠. 채권은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겹치고 스케일을 보면은 채권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요. 왔다 갔다 뭐 횡보하는 모습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주식 수익률보다는 안 좋죠. 당연히 이 주식은 이제 돈을 버는 자산이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자 정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우상향하긴 하지만 주식보다는 별로인 거죠. 상관성 측면에서는 주식이 내려갈 때 채권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주식의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채권을 많이 섞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금에만 투자했을 때 금은 오렌지색으로 보죠. 자,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금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과로 놓고 보면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이제 엄청 올랐다가 반토막 났다가 다시 지금은 정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현금은 그냥 단순히 이제 1%의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나옵니다. 직선 형태. 그러니까 완전히 직선은 아니지만 복리이기 때문에 직선은 아니지만 다른 애들이 워낙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거의 직선으로 보이죠. 현금은 이렇고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신다면은 현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뭐 채권, 그 다음으로는 주식. 근데 금이 지난 15년간에는 엄청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다시 크게 오르는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래서 나름의 결론을 내보자면은 어찌됐든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금이라든가 이런 자산군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긴 합니다. 근데 짧은 기간으로 본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을 좀 줄이고자 여러 가지 자산군을 합치면은 그런 상관관계에 의해서 그 손해를 감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서 그 변동폭을 줄여나간과 동시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뭐 다른 지금은 단순히 수익률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대 손실 폭이라든가 뭐 연복리라든가 뭐 그런 자세한 지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뭐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변동폭으로만 보자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시면은 이런 연구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다른 비율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산 배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올웨더 포트폴리오죠. 레이 달리오의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자산 배분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뭐 나와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또 조금씩 비중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널리 알려진 이제 비중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물론 여기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는 주식이랑 채권이랑 금, 그리고 현금 이렇게 네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원자재라든가 뭐 채권의 경우 뭐 중기채, 장기채를 나눈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참고적으로만 그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총 그 결과만 볼게요. 토탈로 해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비교적 가깝게 자산 배분을 한 결과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에는 현금 비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더 잘 나가고 있는 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가장 많이 알려진 배분 전략 중에 주식 6, 채권 4,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나누는 자산 배분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하고 채권은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자산들이죠. 그래서 그 자산들에만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얘도 거의 뭐 다른 자산 배분 전략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보다는 좀 높죠. 높은 이유가 이 연구 포트폴리오는 현금을 지금 25%를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아마 낮을 거예요. 왜냐면 현금은 거의 수익이 안 나는 자산이고 그냥 그 변동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많이 벌 수는 없는 거죠. 6대4 전략은 이렇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연구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없애면 어떨까? 더 수익이 좋을까? 아니면 뭐 수익이 나쁠까? 현금을 뺐기 때문에 저는 수익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익률 면에서는. 근데 변동폭은 좀 커질 수 있겠죠. 보시면은 역시 예상대로 수익이 가장 높네요. 높고 이 변동폭도 이제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겁니다. 기울기를 보시더라도 측정이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여기 내려갈 때 뭐 한 4.7%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을 섞었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적게 떨어지죠. 그래서 뭐 연구 포트폴리오를 하실 분들은 난 조금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하신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좀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뭐 현금 비중을 뭐 1대1대1 0.5로 해보면은 수익률은 더 감소했죠. 근데 아마 이 변동폭은 작아졌을 겁니다. 위험을 감소하고 더 큰 수익을 기대하신다 그러면은 현금을 없애시는 게 좋겠죠. 모든 자본을 자산에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 결과를 보시고 나는 뭐 현금 없애고 주식, 채권, 금에 1대1대1로 투자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거와 결과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다른 정보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한 소스는 저 홈페이지 게시판에 와보시면은 기본반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이거는 이제 무료 소스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좀 해주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회원가입을 안하고 글을 보시면은 뭐 글 내용은 보실 수 있게 해놨는데 소스는 제가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아까는 보였는데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소스를 수정하셔서 뭐 나는 VTI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해보고 싶다, 뭐 SPY로 해보고 싶다, 뭐 채권이나 뭐 다른 것들도 뭐 다른 걸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얼마든지 소스 코드를 바꿔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파인스크립트를 그 비트코인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썼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
뭐 채권, 뭐 금 이런 자산군들에 대해서도 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전략도 파인스크립트로 한번 짜보고 싶었어요. 아주 100%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대략적인 결과로라도 이 자산 배분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하셔서 자산 배분에 대해서 확신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가 회원 가입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결과 값이, 그러니까 제가 짜긴 했지만 제가 잘못 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검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뭐 전략이나 투자 매매법 궁금하다, 이게 파인스크립트로 구현 가능하냐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이면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녹화하다 보니까 지금 4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편집하려면 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영상 올리고 또 다음 영상도 되도록이면 빨리 찍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